중요한 시점입니다. 59분이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저번에 2시간 반 정도 했나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금방금방 지나가서.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뭐랄까, 시장에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죠? 네, 잘 해왔는데 잘 팔아야죠. 네, 우리가 이걸 뭐 5년, 10년 가져갈 거 아니라면 결국은 어떤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슈팅이 날려지는 어떤 지점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랠리 흐름에서 차익 실현이 돼야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에코프로든 지금 에코프로 BM이든 뭐 많은 또 뭐 코스모 계열이든 보시면 지금 뭐 밸류 자체는 올해 실적 대비해서 밸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그걸 몇 년치를 당겨온다는 개념은 예를 들면 지금 한 달 상간에 이제 3년치 정도의 실적을 당겨서 주가에 반영했다면 향후에 이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조정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조정기 동안 뭐 10%, 20% 조정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매크로 상황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줄 때 이제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그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저도 경험적으로 굉장히 크게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과거에 많이 이제 뭐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실적 퍼포먼스 엄청 좋을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홀딩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도 당연히 했었죠. 예. 근데 그 조정 기간 동안 버티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결국 이제 이런 2차전지에 굉장히 집중된 어떤 장세가 펼쳐졌을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어떤 관점을 갖고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정확히 고점을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스마트한 머니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많이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주체, 그리고 이제 큰 자금들로 운용했던 그 주체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어떤 흐름들을 보일 때, 그때 이제 저도 매도를 스타트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스마트한 어떤 집단들이 매도를 한다고 막 급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는데, 올라갈 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랄까 그 개인의 엄청난 또 대중적인 어떤 수급들이 뭐 흥분하면서 그걸 이제 받아주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파는 경우도 뭐 즐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라간다고 무조건 이건 뭐 계속 간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팔기 위해 올라가는 경우, 또 이제 외국인의 패시브한 자금, 기계적인 수급이죠. 시총이 3조짜리가 11조가 됐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비중적인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들이 가격 불문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던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주제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또 이제 고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면서 대응할 것들도 우리가 잘 추려가지고, 사실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뭐 지금 뭐 오늘 뭐 더 올라갔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다다른 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전체적인 시황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뭐 다 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파라다이스 님도 오셨고, 최명수 님도 오셨고, 8번 타자님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 달,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예. 야, 이렇게 한 달 참 금방 갔는데요. 시장이 어떻게 한 달 정도 있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죠. 보죠. 잠깐만요. 일단은 그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 지난 뭐 한 달, 뭐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다우 지수는 좀 밀려 있죠. 예, 보시면 여기 장기 평선 아랫단으로 지금 좀 밀려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은행이죠. 예, 미국에서 이제 은행 파산이 이제 벌어지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야, 실리콘밸리 은행, 뭐 은행이 망해? 그래서 뜨끔해가지고 제가 그때 주말에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그 사태에 대한 분석을 좀 하면서 이제 방송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금융위기나 시스템적인 어떤 리스크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의 이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망했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고 금융업계에서는 가장 최악의 어떤 사태죠. 그리고 이제 이게 뱅크런이라는 거는 사실 심리잖아요, 심리. 돈이라는 거는 은행 아시죠? 예, 지급 준비율 해서 예, 그래서 돈이 이제 빌려주는 돈 그게 다 없어도 그래 빌려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제도로서 한꺼번에만 안 찾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한꺼번에 찾으면 망하지 않을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건 뱅크런이라는 건 심리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이제 계속 전염되죠, 사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빠르게 이제 막아버린 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어쨌든 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올려버렸잖아요. 1년 만에 4.5% 올렸다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가 아니에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은행이 망해버렸어. 예. 은행이 망했으면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는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긴축으로 넘어가거든요. 기업들은 이제 대출로서 이제 봐봐요. 지금 2차전지든 뭐 바이오도 그렇지만 대출금 가지고서 다 하고 있잖아요. 대출금 내지는 그게 사채 형태의 어떤 주식형, CB나 BW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은행이 이렇게 이제 뭐 망하는 사태 이런 거 벌어지면 차후에 이제 긴축적으로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다소간의 어떤 문제들 성장이 제약되죠. 그래서 지금 일어난 사태는 분명히 어떤 후폭풍을 나중에 주게 됩니다. 제가 이 언급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문제를 봉합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좋고 또 리스크적인 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기회를 줄 때 잘 수익을 챙겨놔야 됩니다. 지금 2차전지에 최대한 수익을 잘 챙겨놓고 나중에 어떤 지점에서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차전지로 최대한 많이 시드를 불려놔야 된다. 나중에 어떤 큰 리스크적인 부분이 한 번은 저는 나타날 거라 보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크러쉬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저도 계속 이제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 저 이제 뭐 김승윤 팀장님하고 같이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도 체크하면서 자료들을 이제 모아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잘 되고 있어도 지금 2천지로 잘 벌고 있고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시장도 좋고 하더라도 항상 리스크는 그 조그만 불씨들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 그 조그만 불씨거나 이제 성량이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지나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계속 이제 자료들을 체크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리스크적인 부분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뭐 해나가면 되실 것 같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채팅. 여기 있네, 채팅. 아, 하여튼 중국을 지금 많이 파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 많아요, 사실 거기. 예, 공산당이라 가지고 잘 막고 외부를 안 새는 거지. 유령 도시가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예, 그거 뭐 어쨌든 지어놓고 안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다 이제 GDP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반드시 어느 순간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문제는 차후에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다우 지수, 다우 지수가 이렇게 이제 은행 사태로 이제 조금 이제 내려와 있고, 그리고 나삭, 나삭 같은 경우 그나마 그래도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금리의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보다 더 이제 탄력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이 나스닥 지수가 내려앉고 이 전저점을, 이 밑에 전저점을 깨버리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려면, 잠깐만요. 이걸 이제 깼어야죠. 깼어야죠. 깼어야죠, 이렇게. 아이고, 깼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이번에 그 은행 사태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적인 걸로 가지 않는다라고 시장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중기평선 지시받고. 그래서 차후에 이제 어떤 문제로 불거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도 일단은 리스크적인 걸 막으면서 좀 안정된 기조의 흐름으로, 그리고 금리가 이제 크게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빅스 지수 최근에 안정화됐고요. 또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추이에서 이제 한풀 꺾였죠. 이 장기평 밑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도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이 기술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계속 중기평선의 지지력을 보이면서 올라왔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렇죠. 이격 벌어지고 무너지고 저항받고 쭉 빠지고 장기평선 부근 지지력 보이다가 여기 보시면 122평 부근에서 저항받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흐름이라는 거는 추세가 상승으로 가지는 일단은 못한다. 이렇게 좀 저항을 받는다는 건 일단은 묶여버린 거죠.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 환경 자체가, 환율이 이제 사실 환율 올라가는 거는 한국 시장에서 이제 유출되는 요인이죠. 원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고 달러보다 하니까 이제 원화 이제 자산들, 원화로 된 이제 한국 주식들을 팔아야 될, 채권을 팔아야 될 어떤 요인이 발생하는 거고, 그 반대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오히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외국계 이제 쪽에서도 이제 바닥을 좀 찍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아직은 확실한 어떤 전환의 지표가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재고가 많은 편이고, 근데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의 이제 수출 경기도 보다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먼저 심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또 이제 업종 차트 흐름은, 그 지수 차트 흐르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리스크적인 거를 감내하고서 돌려 세웠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적인 걸 가지고서 밑들 하방으로 이제 열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명목적인 어떤 이유였던데, 은행 파산은 미국 이제 유럽의 또 은행 위기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받쳐주면서 올렸다는 건 누군가 산다는 거거든요. 그 악재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시장에서 위협을 주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재처럼 보이지만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뉴스에서 막 안 좋은, 정말 뭔가 문제 커질 것 같고,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거 악재야 이거 뭐 진짜 안 좋은 거야. 그게 주식시장에서의 악재가 아니라 메이저 수급들이 밑으로 하방으로 눌러 파는 거예요. 그게 악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음. 가격을 결정하는 자들이 악재라고 여기니까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수급이 예, 급격하게 이제 요때 이제 겁을 먹었었는데 사실 그 뒤로 이제 추세적으로 나가지는 않았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요게 좀 겁이 났죠. 최근에 이제 뭐 2,400원, 3,000원 막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 이거 제가 분석해드렸었죠. 많이 오른 종목에서 차익 실현 성격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저 수급 정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슈팅을 달리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코스닥은 거래대금을 이렇게 늘리면서 퍼포먼스를 지금 내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아예 이제 밑에 있는 종목으로 들어올렸잖아요. 와 이거는 정말 진짜 강한 거예요. 2차전지 안에서 그냥 놀고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야 이거 IRA 세부 지침 나오는 게 이제 임박이잖아요 바로. 근데 이게 재료 소멸이 아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재료 소멸이기보단 일단 이게 어떻게 종목들이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사실 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됐는데 그 종목들이 붕괴 형태로 되진 않는 모습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자금을 아랫단에 있는 종목으로 돌리는 그런 패턴이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IRA 세부 지침 자체가 아예 그냥 이제 그 모멘텀의 확정으로 사실상 이제 최대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이런 셀 업체들이거든요. 이제 셀 업체들 삼성 SL라든지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직 들썩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거 IRA 법안이 세부 지침 나오고 나서 본격 움직이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요 수혜를 또 수조원씩 보는 기업이 친환경 기업이에요. 풍력 태양광.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조드린 게 CS 윈드. 이거 이제 미국 최대 풍력 타워 회사 인수했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하나솔루션 인적 분할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됐는데 31일부터 거래가 되거든요. 분할돼가지고 하나 타임폴 그거 갤러리아 그거랑 이제 인적 분할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한화 솔루션도 이제 엄청난 이제 수혜를 당연히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제 두 개 기업 그리고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 태양광이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들 직접적으로 이제 그 생산 세액 공제를 이제 뭐 엄청나게 받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크게 보는 이런 기업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결국은 IRA 요 세부 지침 나오는 게 재료 소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사실. 그래서 2차전지 주요한 종목들에 있어서 우리가 2차전지의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이거 중요합니다. 2차전지의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2차전지 내에서 종목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런 케이스죠. 오늘 엔캠이 이제 튀었죠. 엔캠이 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뭐 예를 들면 코스모 신소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과도하게 오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런 걸 차익 실현하고 뭐 엔캠 같은 이런 것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로 이동하는 거죠. 예, 그 전략으로 선회하는 거예요. 최선호되는 업종은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팔고 반도체로 다 바꿔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이런 쪽으로 돌리는 거죠. 뭐 일진 멋디럴 이런 것도 지금 밑에서 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우리 커버 계속했습니까? 지금 중기평선 부분 계속 지지력 보이네요.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첨보. 예. 첨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 오르지도 못하고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흥 SEC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 저점을 높이면서 아직 장기 평선 밑에 있어요. 예. 상신 EDP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튀었고, 그렇죠? 예. 이런 건 튀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밑에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금 업종 내에서 이제 돌릴 만한 그런 포지션 분위기가 지금 확실히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의 전략은 여전히 2차 전지에 집중하되 조금씩 반도체 쪽으로 또 이제 이동을 일부는 이제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반도체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보시면 업종 보시면 2차 전지 업종 지수가 지금 가장 장기평선 위로 올려서 뭐 이거 바로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면 결국 대형주 LG엔솔, 삼성 SI, 예,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또 다시 신고가 되면 요 KLX 2차 전지 업종 지수가 이제 신고가, 요 빨간색 선이 이제 신고가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올려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쪽은 보시면 역배열이에요 아직. 예. 아직은 이게 추세가 강세 추세로 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 하에서는 2차 전지에 중점을 두는 게 아주 여전히 필요하다. 아이고 오늘 몇 종목 정리하셨어요? 많이 오른 건 좀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텍스트로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잘 해석이랄까,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2차 전지를 판다 뭐 이런 개념이라보다는 보수를 보겠다는 거죠. 올라오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벌어진 거라든지 많이 오른 것들은 2차 전지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뭐 계속 흥분해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안전하게 먹으면 되지. 안전하게 팔고 결국은 복리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다 먹겠다고 욕심 부리면 꼬여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업종 중심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정도 이제 정말 엄청 그 고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업종 전체적으로 전개되면 아마 다음 요 실시간 소통 시간에서는 조금씩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4월 말쯤에는 왜냐면 정도 이번 IRA 이 세부 지침이 나오면 준비하고 있었던 공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확정 공시. 그래서 뭐 광물을 이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조금 더 증설을 많이 할지 북미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앞으로는 증설을 계속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하겠죠. 결국 이제 그 여하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증설에 대한 자금 규모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의 증설하면 엄청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돈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그게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공시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내용들 한번 좀 들어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매크로 상황 그리고 이제 업종의 지금 위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IRA 이 법안 자체가 뭐냐면 확실하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 내용은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우려하는 외국 집단, 뭐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죠.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우려하는 외국 집단에서 23년 이후 생산된 배터리 부품, 또 24년 이후 배터리 핵심 원재료가 미포함돼야 된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IR 뭐 복잡하고 모르겠다. 딱 이거예요. 간단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딱 특정 지어서 러시아 뭐 중국이라 얘기 안 했지만 특정 국가에 편중된 그걸 이제 분산하겠다.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게 결국은 우려 왜곡 집단입니다. 어, 민주적인 어떤 의사 결정들을 하지 않는 그 독단적인 독재적인 국가가 위험하다고 이제 인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우려 왜곡 집단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배터리라는 거는 뭐 지금의 어떤 석유의 어떤 위상을 가질 게 뻔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안보의 개념으로 넣어서 안보의 개념으로 넣어서 결국 이제 예,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제 자유진영이 아닌 국가로부터 탈피를 하겠다.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뭐 진짜 뭐 야 진짜 러시아가 아니 뭐 누가 올 거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가스 가지고 깡패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죠. 그래서 왜냐면 생존이잖아요. 지금 가스가 없으면 뭐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안 보구나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한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이제 IRA 법안 또 이제 유럽의 이제 그 핵심 원자재 광물 법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계 초미의 관심사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이 한국 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지만 한국 배터리 업계 광물 조달처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도 세액공제 대상국으로 인정되면 공급망 측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국가도 인정이 되면 공급망적으로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한국 배터리가 아니면 사실상 IRA를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그 미국의 측은 또 미국의 회사들을 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절충된 어떤 안도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좀 볼 것들은 미국 회사와 같이 합작을 예정해 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LNF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레드우드사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제 발표가 안 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기술 유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 법안 이후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 광물에 대한 어떤 조달국 범위 인정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들 국가가 핵심 광물 조달국으로 인정되면 LG엔솔, 삼성 SDI, SK온은 미국 시장 공략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기업이 지금 구축한 밸류 체인이 이런 쪽에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IRA 세액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수혜가 이제 기대되고 수혜를 보는 거죠. 수조 원 단위씩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생산세액 공제라는 이 AMPC 관련 요건 요 부분이 배터리 셀 뭐 킬로와트 시당 뭐 35달러 뭐 이런 식으로 모듈은 뭐 킬로와트 시당 뭐 10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셀 모듈 뭐 원재료 뭐 여러 가지 당 몇 달러로 이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강력한 법안인 거예요. 이게 직접 돈을 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땅에서 너희들 이런 중요한 안보 물품들을 생산해 주면 이렇게 돈을 바로 캐시로 찍어준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수혜인 거죠, 이게. 이걸 받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은 격차가 계속 벌어져요. 왜냐? 이 자금을 바탕으로 가격도 싸게 해주면서 경쟁력 붙겠죠. 또 이제 여기서도 있지만 뭐 없나? 기술 개발, 기술 개발 위한 실탄 이런 것들도 확보되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늘리는 어떤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생산 능력, 캐파 확장도 더 원활하게. 지금 봐봐요. SK온 같은 경우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야, 우리도 LG엔솔처럼 빨리 그때 시장 상황 좋을 때 상장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금리 올리고 막 긴축되니까 자금 조달 어렵잖아요. 아니 확실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SK온이. 근데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바이오 기업 가는데 금리를 얘기하냐 하는데 지금 봐봐요. 무조건 100% 성장하는 SK온도 자금 조달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도 엄청난 자금을 또 조달하고 또 그걸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유일한 업종이 지금 뭐 이제 2차전지고 그 다음 이제 반도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이제 소재 업체들도 지금 양극재, 음극재를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 만들어야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이 보조금을 아니면 이 FDA 체결국에서 제조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여부가 확정되는 건데 이제 재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IRA 백서에서는 이걸 핵심 광물로 규정해서 FDA 맺은 국가에서 생산을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뭐랄까요? 미국에서 일부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영토에서의 공급망 강화라는 IRA 기본 취지에 어긋나서 미국 정계도 반발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어쨌든 뭔가 이쪽의 의견을 조금 받아들여서 약간의 어떤 변형이 있다. 기존 IR 백서보다. 그러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미국 증설 발표를 아마 거대하게 할 걸로 봅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이 뭐 몇조 원, 몇십조 원짜리 기업들이 무슨 시나리오도 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우리가 그때 이제 뭐 모여가지고 결정하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 시나리오가 다 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있는 거는 불확실성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거 뭐 이거 미국에서 만든 것만 미국에서 만든 것만 이제 인정해 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LNF의 IRA 대응에서 이제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발췌했는데요. 미국 공장 증설 시 IRA에서 요구하는 이 크리티컬 미네랄 관련 사항 충족이 중요하다. 미국 증설 시 이 레드우드 리사이클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 진출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40% 이상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은 그 확정이 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게 아마 IRA 이 기점으로 아마 이제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광물 조달은 사실 이 LNF가 우리가 소위 이제 수직 계열화 그래 그 지금 광물 전쟁인데 이거 지금 자체 조달할 수 없는 그 수치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된다. 어떻게 이 수주를 장기적으로 맺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셀 업체, OEM 업체,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이죠. 이런 업체들이 활발하게 광물 조달을 진행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광물 리튬 업체들 이제 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달한 광물을 LNF 같은 기업에 파트너십 맺은 생태계 형성한 이런 기업에 사급 줘가지고 양극재 제조하는 추세. 그래서 이제 동사도 이러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광물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IRA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실 자체적으로 만든 게 가장 베스트하죠. 예. 이제 의지만 갑의 위치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계열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포스코 계열하고. 그래서 LF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될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또 리튬 관련된 중국의 합작사도 한국에다가 이제 만들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비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너무 받을 필요는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IRA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제가 몇 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체크해드릴게요.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면서 이 IRA 수혜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어설피 그냥 기대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가지는 그런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어떤 주가 위치라든지 뭐 이렇게 떠 있는 상태면 저는 여기서 언급조차 안 할 겁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도 메리트가 높은, 저번에도 제가 이제 저번 요 실시간 소통 때 SPG를 좀 많이 강조드렸죠. SPG도 그때는 자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낮은 위치에 이제 막 눌려 있었고 지금 뭐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2배 올랐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접근하면 안 되겠죠. 신규 접근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 지금 아까 차트 보셨듯이 자리 위치도 좋고 IRA 시행으로 26년부터 연간 1조 원의 이익 향상 기대가 된다는 점. 이 IRA 시행으로 미국 내 생산된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와트당 0.07불, 또 전 밸류체인 아까 이제 보셨듯이 뭐 셀, 모듈 요거랑 이제 받는 보조금이 다른데 이게 전 밸류체인이 수직 계열화되었을 경우 와트당 16불의 세제 혜택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솔루션은 이 통합된 수직 계열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생산 시절 3.3기가와트시 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IRA 법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이제 잠시만요. 가장 수혜를 보는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이제 하나증권 리포팅을 발췌한 거고요. 보시면 2032년까지 예상되는 IRA 이제 세제 혜택은 약 58억 달러. 와, 이거 6조가 넘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요. 현금 지급에 따른 투자금 조기 회수와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